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오늘 제4회는 국보급 사료인 환단고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이나 민족이나 인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국가 단군기원 4353년인데 우리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족 자주의식인 민족혼으로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아 진정한 독립인 민족 대통일을 이루고 4대 식민사학 등으로 조작,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를 광복하여 후천 상생시대를 간방중명으로 세계의 동서남북 문제를 모두 해결하며 지상선계인 미륵전불시대 대동세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스를 찾아 삼국유사, 환단고기, 규원사와 단기고사, 산해경, 부도지 등 자주사설을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저는 일찍이 1991년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 하나 되는 한국사 700여 페이지를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하여 첫 자주 한국 동서를 썼습니다. 그 밖에 신명나는 한국사, 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왕, 사국시대 신비한국 가야사, 가야를 알면 일본 고대서를 안다. 이 책은 일본어로 출판이 됐습니다. 대한 근현대사실록 칠금산, 덫에 걸린 황우석, 고주몽 성제에서 광개토 대제까지 8권을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사료 부족의 원인, 환단고기의 저자와 내용,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 우리 민족 역사의 줄기와 관련 사항 등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료 결핍과 역사 왜곡 관련입니다.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하지만 반만년 대륙의 영광사가 2000년 반도의 굴종사로 잘못 알려진 것은 주변 강국의 역사 조작 왜곡과 국내의 외독, 중독, 양독에 걸린 4대 식민사학자들의 역사 왜곡과 역대의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사료가 사라진 것입니다. 민족자주사학자 문정창 선생이 말한 그 사료 결핍 원인 10가지 순환사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고구려 동천왕 20년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 수도 환도성을 공략하여 많은 사서가 소각되었습니다. 백자가 망할 때 사비성 함락으로 또 사고가 소각됐고, 고구려 보장왕 때 평양성 함락으로 당나라 장수 이적이 역사전적을 모두 탈취하여 갔습니다. 신라 경순왕 1년 후백제의 견훤왕이 경순왕을 세우면서
신라의 사서들을 전주로 옮겼다가 태조 왕건에게 토멸당하고 소각됐습니다. 고려 인정 4년 사대주의자 김부식 등이 금나라의 신하를 칭하는 표를 올린 후 주체적인 사서들을 금나라가 걷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고려 고종 때 몽고의 난으로 홀필렬에 의해서 삼안고기, 해동고기 등 많은 사서들이 소각되었습니다. 조선 태종 11년 오부학당을 송나라 유교제도로 설치하면서 유교책이 아닌 모든 책들은 모두 소각해버렸습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 책들이 방화되고 일본에 수탈되었습니다. 인조 때 병자혼으로 많은 사서들이 또 소각됐습니다. 10번째, 순종 4년인 1910년 일본 제국주의 강점 이후 한꺼번에 민족사서 20만 권을 불사르는 등 많은 사서를 소각, 수탈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통하여 단군조선 2000여 년 역사를 빼버리고 한국사를 일본사 2600년보다 짧은 2000년으로 줄이고 역사적 실제인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단군 신화론만을 조작하여 널리 전파했습니다. 특히 그 일제시대 일본의 사이토 조선 통독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떠버린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성실하게 하고 그들 조상의 무위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과정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을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적, 문화, 위인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그런데 일제가 물러나고 8.15 해방 이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의 강단사학은 아직도 이 사이토 총독의 정책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환단고기의 이름과 저자와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부여기, 부여기는 북부여, 갈사원 부여, 태백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기 상은 그 신라의 김안함 스님, 신라의 십성의 한 분이고 삼성기 하는 고려 말의 충신 원동중, 원천석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단군세기는 고려 말에 그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조선을 47대로 기술하면서 2096년간 조속한 나라로 기술했습니다. 부여기는 복외거사 범장 선생이 썼고 태백일사는 조선조 때 이암 선생의 현손인 이맥 선생이 썼습니다. 이 태백일사는 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삼신오제 본기,
소또경전 본운에는 세계의 유교, 기독교, 도교, 불교 이런 정전들의 그 원천이라고 써있는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들어 있습니다. 환국본기, 신불본기, 신시인데 그 시자가 벌판불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조선을 기술한 삼한관경, 단군조선을 진한번한 마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경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국본기, 대진본기, 발해본기죠. 그 다음에 고려국본기 이런 8종의 내용이 이 태백일사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처음 발간한 분은 1911년 우리나라가 일제 합방하고 1년 지난 그때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그 독립운동의 그 봉오동 전투의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과 3.1운동을 이끈 오동진 선생이 재정 지원을 해서 계연수 선생이 30권을 출간한 겁니다. 그런데 계연수 선생은 선천분으로 임시정부 이상용 국무령의 설호군정서의 첨액군정으로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이런 책도 발간하시고, 그런데 시운이 좀 그래서 일본 밀정에 살해되셨다고 합니다. 이 환단고기는 이기 선생이 감수했고, 그리고 계연수 선생의 제자인 이유립 선생이 1980년경에 공개 출간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유립 선생이 1980년경에 널리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환난고기의 출간과 알리고 지켜오고 이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고성 이씨문정의 그러한 훌륭한 애국정신, 민족의 혼을 지키고 민족 역사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단군세기를 쓰신 이암 선생, 그 다음에 태백일사를 쓰신 이맥 선생, 그 다음에 이기 선생, 국무령을 지냈다고 하는 이상용 선생, 이유립 선생, 이분들도 전부 고성이시고 이암 선생의 손자로 이맥 선생의 조부인 이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종조 때 그 좌의정을 지내시고 민족 자주사설을 보호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고, 그래서 환단고기에 나오는 단군조선 때 그 정음 38자 가림토를 참고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 세종실록에 훈민정음을 창제해가지고 난 후에 자방고전 글자를 옛 글자를 모방해서 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일설에는 김수원 선생과 형제간인 스님이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해방 후에 그 자주국사를 찾기 위해서 국사찾기 협의회를 했는데 초대가 안호상 박사고 2대가 박창암 장군이고 3대가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국사찾기협의회 회원이셨던 임승욱 교수를 비롯해서 김은수 선생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환단고기를 출간하면서 번역도 하고
해설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유의할 것은 1911년에서 100년이 지난 2011년 환단고기 역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증산도 교단의 종도사이시고 거기서 운영하는 성생방송 이사장인 안경전 선생 역주로 되어 있는 환단고기가 큰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환단고기 내용을 자세하게 해설하고 사진을 붙였을 뿐 아니라 같은 분량 정도의 환단고기에 나오는 유물적을 찾아서 우리나라나 만주는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자료와 사진을 엮어서 아주 거대한 책으로 환단고기를 출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인데 식민사학자들 일부는 사료 가치를 무조건 부정하려고 그러지만 저는 이 환단고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보급이어서 국보로 지정하는 운동을 펴서 정부가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 신명나는 한국사를 출간할 때 23가지 논거를 대서 사료 가치가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로써 인류 창세, 나반과 아만이 북두칠성에서 백두산 신무성과 남북 포태산에 내려와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5대양 6대지로 간 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 후에 마고 산성에서 마고 할머니가 마고 시대를 열고 또 황궁 유인 이런 분들을 거쳐서 환인천재의 환국, 환흥천왕의 박달구, 왕검 단군의 단군조선, 그 다음에 대고구려, 고려 이런 역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영광된 자주 역사를 광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용이 여의주를 뭐 나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된 자주 역사를 쓰는데 아주 더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가지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7가지 환단고기가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군조선 13세 흘달단군 50년에 BC 1733년인데 밤하늘에 오성취루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5개의 별이 루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렬로 선 현상인데 이것은 단군조선 당시에 요새와 같이 천문 기후를 측정하는 관상대라는 시설과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의 박창범 교수와 나대일 교수가 현대과학적, 천문과학적 그러한 방법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100% 확실한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백두산과 제주도 한라산 사이 중앙에 있는 것이 강화도 만이산입니다. 이 만이산의 제천단인 첨성단이 환단고기에는 왕검단군 50일 무호 BC 2282년
918계단 위에 그 원망각으로 천하태평을 기원하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었는데 3년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성단과 함께 강화도의 정족산성, 또 고조선의 유물인 고인돌 127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도 평양 강동현 대박산에 단근릉이 옛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환단고기에 그러한 기록이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제가 1991년 하나 되는 한국사를 써서 그런지 93년에 단근릉을 발굴하고 개관을 크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 남자의 유골 한무더기하고 여자의 유골 한무더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 단군과 단군의 황후 이 두 번의 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적인 그런 탄소 특정 장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환단고기에는 구울 단군이 강동현 그 대박산에 순행을 나가셨다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렀다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능이 구울 단군 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에 앞서고 우리 이 동이족의 문명으로 발해연안 문명이라도 하고 또는 홍산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이 1980년대부터 클로즈업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화령 지역에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과 고음 토템을 불러일으키는 남녀 조각상과 고음 석상 또는 옥으로 된 사람상 이런 것들이 모두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환단고기의 박달국, 배달국 시대와 시대가 일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진국, 발해 3대 문왕 대흠무가 호가 대흥이라고 환단고기에 나오고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그 화룡현 용두산에서 그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 묘비가 발굴이 됐는데 그 비문에 대흠무의 호가 대흥이라는 것이 와서 환단고기가 참 제대로 사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밖에 국사학계의 태도이자 또 일제부터 강단 식민사학계 태도인 이병도 박사가 국사찾기협의회 김세환 고문이나 이런 분들 또 이병도 박사의 친구인 최태영 박사 이런 분들이 우정 있는 설득으로 1986년 10월 9일 그 타계하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자기의 과거를 참회하고 진실을 밝히는 글을 썼습니다. 단군조선은 실사고 역대로 단군의 제사를 지내왔으니 환단고기의 기록을 믿으라고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단고기가 그 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실증사학을 내세우면서 그건 좋죠. 실제로는 식민사학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몰고 환단고기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유사학자니 뭐니 그래가지고 대립 갈등이 심한데, 내가 심윤환 한옥사를 쓸 때 환단고기가 위설하면은 그 논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단곡이나 또는 남당 박창화 선생의 고구려 창색이나 이런 책을 보면은 새삼스럽게 밝혀진 게 그 여러 가지로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못 쓰냐 고못 쓰냐 불리지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종합한 그런 것은 북부여를 처음 세운 게 그 해모수 왕이고, 그 아들이 고리국의 고진왕이고, 그 아들이 고법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고모수 왕입니다. 유아부인과 결혼해서 그 고주몽을 낳은 것은 고모수 왕입니다. 그 고모수 왕의 아들이 고주몽이니까 단군조선서부터 고주몽까지 치면은 고주몽은 삼국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52대 단군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환단고기를 비롯한 우리의 그 자주사설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역사는 역사의 새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의 시원, 나반과 아반이 그 북두칠성 쪽에서 이렇게 백두산 신무성에 내려와서 북부태산, 남포태산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류를 퍼치고 그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가고, 그 후에 그 마거 할미가 마거산성의 문화를 창출하고, 그 후에 환국, 박달국, 단군조선, 대고구려, 발해, 고구려, 조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역사,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현재가 된 남북 분단기, 이렇게 대체적인 역사 구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기 북부여에서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면서 그 북부여, 졸원부여, 동부여, 낙랑국, 동예맥, 어하라, 그리고 남사만, 이렇게 해서 9개의 열국으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차츰 통폐합돼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가 되고, 사국시대가 가야가 망하고 삼국쟁패시대 98년인데 삼국쟁패시대가 되었다가 이제 남신라 북발해, 발해가 대진인데 남신라 북발해의 그러한 그 남북국 시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남북 분단국 시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국보급인 환단고기를 비롯한 민족 자주사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의 영광스러운 광명족의 역사를 되찾아 가지고 민족 대통일을 이루고 후천성생 시대에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천선조, 광명족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